직불합의서 한 장 쓰고 나니까 책임이 사라졌다고요? 그 서류 하나 믿었다가 잔금 날리고 연락도 끊기고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구 하나에 숨은 법의 틈을 찾아내서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의료설비를 시공했습니다. 공사를 요청한 건 공사를 총괄하던 상현 씨로 흔히 말하는 중간업자였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고 잔금만 남았을 때 의뢰인은 돈을 달라고 했더니 상현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자금이 좀 어렵습니다. 대신 발주자가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상현 씨는 직불합의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여기서 발주자는 병원의 주인이고 상현 씨는 그 공사를 따온 중간업자, 그리고 의뢰인은 중간업자의 요청으로 의료설비 시공을 맡은 하수급인입니다. 의뢰인은 누가 주든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직불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발주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파산한 상태입니다. 중간업자인 상현 씨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 그렇게 잔금은 날아갔고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생각했습니다. 파산한 줄 알면서도 나한테 직불합의서를 쓰자고 했던 건가? 계획적이었나? 절망은 깊어졌고 억울함은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상현 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현 씨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불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도급법 제14조를 봐라.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수급자가 직접 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만으로 기존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조항이었습니다. 법 조문만 보면 책임이 사라지는 게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억울하고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그 직불합의서 한 장이 곧 책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끝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도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봤는데 거기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자 간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 발주자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면 중간업자의 채무가 사라진다. 즉 대금이 지급이 안 됐으면 중간업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쟁점은 이겁니다. 이 사건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패소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면 승소였던 겁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 일반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특별법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의 문헌상 이 법이 적용되려면 중간업자는 원사업자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에서는 원사업자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수급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이 충돌할 때는 하도급법이 상대적으로 특별법이라서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조문에서 명시한 원사업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한 단어, 원사업자가 사건의 운명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상현 씨는 중소기업자였고 매출도 의뢰인보다는 적었습니다. 즉 중간사업자인 상대방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드디어 해결 방법이 생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현 씨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된다. 직불합의서를 썼어도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업자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의뢰인은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땅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돈은 곧바로 의뢰인의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던 싸움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법은 때로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읽고 연구하고 끝까지 가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일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문장의 의미를 끝까지 따지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직불합의서 하나로 책임이 끝났다고 믿었던 사건, 하지만 법의 구조 속에는 아직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인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사건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